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한 달 뒤에 시작될 엄청난 변화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나서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 중이죠. 그래서 지금 신용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그리고 전세자금대출금리마저도 3% 이하는 이제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작년 7월, 8월 달이 금리가 가장 낮았던 시기인데 그때 대비해서 거의 1% 가까이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아직 한국 부동산 통계에서는 큰 의미 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높은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수요자의 심리에서 좀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9월 거래량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이 나타났거든요. 자, 9월달 거래량 지금 얼마나 등록됐냐? 1364건이 등록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9월달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 9월 2일 기준 8월 거래량만 비교해보면 안다는 거죠. 자, 8월 거래량이 9월 2일 날 등록된 게 2000건이었는데 지금 1364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전월 대비 거래량이 33% 감소했네. 야, 그런데 8월 달에 거래 얼마 터졌지? 봤더니 4165건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30% 감소하면은 거래량 3000건대로 떨어지겠구나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요,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실 때 두 가지 뉴스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전셋값 변동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대출금리 변동이에요. 자, 이 전셋값 변동하는 부분은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공급 증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수요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데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공급 증가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대출금리 변동 부분은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수요 감소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매수하는 게 쉽지 않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현재는 전세값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지만 대출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서 수요 감소가 나타날 우려가 커졌고, 그것이 지금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하고 나서 매매 수급 지수가 107에서 102.9까지 하락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10월이든 11월이든 추가 금리 인상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력한 거는 11월 25일이에요. 10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 나오고 11월 달에 올릴 것 같은데 10월이든 11월이든 올리게 되면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왜? 3개월 만에 0.5%포인트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 10월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관련된 담당자들 입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금리 인하 쪽보다는 금리를 인상시켜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데, 그 강하게 말하는 강도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이거 11월까지도 못 기다리겠는데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10월이든 11월이든 부동산 시장에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해요. 3개월 만에 0.5%포인트 올라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일단 예금금리가 0.7에서 1.4까지 올라갔잖아요.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2.6에서 3.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마음 놓고 대출받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3%를 찍게 되고요. 신용대출금리도 3% 중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자산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준다는 거죠. 자, 더 큰 문제는요, 여전히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언제? 올해 말고 내년에. 그래서 신용평가사 피치 같은 경우는요, 내년에 두 차례 더 올려서 1.5%를 맞출 거라고 봤고요. ING 같은 경우도 내년에 1.5% 기준금리가 될 것으로 봤으며, 시티은행도 내년에 기준금리가 1.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1.5%가 되면요, 이제 내년 말에 예금금리가 한 1% 후반 1.89%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장 10월이든 11월이든 금리 인상하게 되면 주택가격이 폭락할까요? 금리 인상 두 번 해요. 매도자가 가진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은 바뀌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장 부담이 되겠죠. 왜? 예금금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2%대의 대출금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대출 받으려고 알아봤더니 3% 초반 금리 나오네. 부담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주택가격이 싸다 비싸다, 단기간에 거래 없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대한 불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 차례 올라가게 된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은 아파트 가격에 연끌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도자가 매수자가 안 붙기 때문에 가격을 바로 낮추면서 거래가 되도록 노력을 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왜?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항상 승리한다는 생각이 인식에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세적인 흐름이 바뀌었을 때는요. 바로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하락 순서가 따로 있다는 거죠. 자, 하락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거래 급감의 장기화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달 거래 급감한다고 가격 폭락시킬 집주인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거래 급감이 어느 정도 장기화가 돼야 되냐? 최소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6개월가량 거래 급감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동시에 갖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신고가 행진으로 낮은 거래량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 거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3,000건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거래가 3,000건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면은 제일 먼저 어떤 아파트부터 거래량이 뚝 떨어지냐? 바로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초고가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 급감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거래 급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매도 물량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집주인들이 예금 금리를 잘 보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자, 예전에는 은행 이자 쳐다도 안 봤는데 지금 은행 이자 보니까 좀 맡길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산 집값은 많이 올랐고 거래는 없는 상태에서 불안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예금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 처분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급 증가 요인이에요. 그리고 거래 감소 및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매도 물량, 어느 정도 공포를 좀 갖고 있는 물량도 조금씩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폭락한다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굉장히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로 소폭 낮추는 과정을 가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못 오르고 하락하게 되면요, 비로소 초고가 아파트 역시도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거래 급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바로 저층 매물의 하락세가 시작입니다. 자, 이 시기에는요, 일반 로얄층 매물과 저층 매물의 가격폭이 크게 확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저층에 더 많이 들어간 케이스가 꽤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층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빨리 안 팔리네. 그러다 보니까 급매물 간의 가격 경쟁이 나타나게 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 시기에 일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보합 수준을 유지하는데 유난히 저층 매물만 더 떨어진다는 거죠. 자, 하락 순서 마지막은요, 바로 초고가 아파트가 하락 대열에 합류를 한다는 겁니다. 재건축 아파트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가격 하락이 신고가에 뜨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20억짜리 찍혔던 아파트 다음 달에 신고가 봤더니 19억 5천이네, 그 다음 달에 봤더니 19억이네, 그 다음에 18억 7천,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 게 보인다는 부분이죠.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부터 내년까지 서울 부동산 시장이 벌어질 일이 뻔히 보인다는 겁니다. 첫 번째, 거래 급감의 장기화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이죠. 자, 이 거래 급감이 3, 4개월 정도 이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거래는 없는데 뜨문 신고가 행진이 이제 매도자를 안심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거래 급감이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 좀 분위기가 달라졌나 보다 해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매도 물량이 증가할 때 일반 아파트부터 꼬꾸라지냐? 그게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부터 일반적으로 하락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재건축 아파트 하락하고 나서 일반 아파트 하락 전에 또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바로 저층 매물의 하락세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얄 동층 기준으로는 가격이 안 떨어졌는데 저층 매물 기준으로는 이제 중고층 매물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마지막에 초고가 아파트가 하락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요, 내년까지 1.5% 기준금리면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의미 있는 하락을 보고 싶다면 2023년 이렇게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입주 물량 증가 시기를 노리셔야 된다.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쇼킹 부동산에서는 2023년 역전선언에 대해서 자주 경고를 드렸습니다. 자, 그 시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리 공부하시고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두 번의 문재인 정부 이후 두 번 있었던 역전선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요소가 역전선언에 영향을 주고 이 하락세가 얼마나 장기간 이어질지 저희 서적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추후에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